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2000선을 확실하게 깨고 있는 오전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990선도 붕괴시켰는데 고민이 되죠. 이 정도에서 이격 조정을 끝낸 어느 정도 과열을 시킨 경기민감주를 대형주 위주로 한번 사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외국인도 점차 덜 사고 간간히 파는 모습까지 장주는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식을 좀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는지, 공격이냐 방어냐, 심지어 완전히 후퇴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시점에 와 있다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부터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정확히는 혼조세로 마쳤더라고요. 나스닥만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을 뿐 다우와 S&P 500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66포인트가량 내리면서 15,344선에서 끝이 났고요. S&P 500 지수가 이제 드디어 1,700선까지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장 막판에 뒷심이 떨어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3포인트는 채 안 되지만 아주 미미하게나마 플러스권은 지킬 수가 있었는데요. 잠깐 다우지수 차트 보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렇게 조정이 나흘 연속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여유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겠지만은 잠깐 분봉을 보시겠는데요. 앞서서 전강 후약 패턴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장 들어서 힘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났었고요. 결국에는 플러스 마감을 못 시켰고 나스닥만이 조금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의 선전세가 최근에 계속 눈에 띄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다우와 S&P 500 모두 다 나흘 연속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가 힘없이 흔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밤에 하필이면 지표가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먼저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9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요. 전월보다 하락하면서 예상치도 하회했고요. 넉 달 내 가장 안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지표는 집값이었는데요.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국의 대도시 20개의 집값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니까요. 한 달 전보다는 역시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1년 전 같은 기간 2012년 8월달, 9월달 이 기간 동안 집계한 결과보다는 무려 12% 이상이나 집값이 뛴 것으로 나타나면서 약 7년 내 가장 좋은 높은 집값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좋았고 하나는 나빴고 지표가 일정한 방향이 없었다는 것도 뉴욕 증시를 흔들어댄 원인이었습니다. 자, 역시 뉴욕 증시는 불확실성에 놓여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 되겠는데요. 연준에서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 이후에 매파와 양적 완화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자 쪽인 비둘기파의 정면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준 2인자로 불리는 뉴욕 연은 총재인 윌리엄 더들리 총재는요, 이번 9월에는 FOMC를 통해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지 못했지만 적어도 10월, 아무리 늦어도 12월 연내에는 이제 QE 축소,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가 아마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잠시 후에 보여드릴 환시장에도 조금 영향이 되는 재료였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미국 상원에서 바로 오늘 밤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25일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것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공화당 위주의 하원에서는 어떤 처리를 했었었죠? 네,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완전히 예산안에서 뺀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처리하기도 했었었는데, 상원에서는요, 아니 그거 왜 빼? 라고 하면서 다시 집어넣은 수정안으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상원에서 다시 하원에 다시 오바마 케어가 포함된 예산안을 내려보내게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라는 분위기 속에서 하원과 상원의 팽팽한 기싸움이 역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채 한도 상한 협상도 이제 곧 진행해야 될 텐데 엮여있는 예산안 문제 놓고 미국 정치권의 난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나마 유럽 증시 마감을 한번 볼까요? 유럽은 일단 오르긴 했더라고요. 뉴욕보다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끝난 뉴욕 증시, 유럽 증시인데요. 오르지 못했네요. 독일이 0.3, 영국이 0.2, 프랑스가 한 0.5%가량 떨어졌습니다. 통신업체끼리의 M&A 소식이 약간 호재가 되는 듯 했었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HTS 상으로는요,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센트는 맞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다 플러스로 올랐다. 파란 화살표를 다 위쪽으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코스피 모습 보시기 이전에 아시아 증시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약간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약간 조정, 오늘도 약간 조정을 받고 있네요. 0.28% 정도 하락하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릴 우리 코스피의 낙폭의 한 절반 정도 일본이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현재 계속 양호한 추세에 있고요. 무엇보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사실상 내년도에 스케줄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때문에 소비세 인상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만큼 정부는 소비세 인상을 하면서 뒤에서는 또 부양 정책을 경기 둔화되면 안 되니까 펼 것입니다. 일본 증시는 뭐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하락하면서도 아주 미미한 하락 속에 2200선은 지켰었는데 오늘도 아주 미미하지만 추가 하락세로 조정받으며 출발했지만 지금 곧바로 다시 플러스로 올라서는 모습 2210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중국은 잠깐 차트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 니케이는 보는 재미가 없는데요. 자, 어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부동산 규제가 조금 더 세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전일, 전전일 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어제 장중에 1.5%나 상해종합을 밀면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2180선까지 조정을 받았었지만 곧바로 이것이 다시 거의 다 만회되면서 2200은 지키면서 어제 종가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시 말하면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빠지면 이제 사려는 매수세가 붙는다. 2200은 지켜지는 분위기다라는 것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코스피의 모습 준비했습니다. 코스피가 일단 오늘 2000을 확실히 덜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장중한 때 1980선대까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90선대는 일단 회복을 해놓은 상황인데 어제 종가보다도 10포인트가량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제, 엊그제 겨우겨우 좀 억지성으로 2000이 지켜진다. 그래, 뭐 2000이니까 다행이네 라고 했었지만 오늘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의 분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시가는 일단 2000선 위쪽이었었고요. 물론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코스닥은 플러스권 출발이었지만 코스피는 처음부터 파란불이었고요. 오늘 단 한 번도 제 옷색깔인 빨간불을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장중하장 깊었을 때 낙폭이 1988포인트를 찍었었고요. 이후에 약간 지금 반등을 주는 과정 속에서 1995선 정도는 올라와 있지만 시가가 2005포인트였던 걸 감안해 볼 때 아직 시가 정도 회복하려면 10포인트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 이어서 살펴보죠. 외국인이요. 어제 종가상 얼마에 샀는지 아십니까? 700억대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하루에 막 8천억씩 평균적으로 샀던 외국인의 그 왕성한 식욕이 다이어트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지금 이 시각에 현재 매도로 보이고 있는 에휴 뭐 8억 파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사지 않는다는 것도 놀랍고요. 어제 매수 강도를 떨어뜨리더니 이 시각은 일단 파는 모습 21거래일 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확실한 변심인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겠지만요. 사지 않는다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기관도 일단 계속해서 매도하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고 개는 역시 반대편에서 오히려 기관 매물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 매물을 외국인이 크게 받아줘도 뭐 갈지 못 갈지 모르는데 일단 외국인이 팔짱을 껴버렸고요. 개인이 기관 매물을 받고 있는 양상. 수급이 별로 좋진 않아 보인다 하겠습니다. 자, 잠깐 수급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야 되겠죠. 특별히 외국인들의 최근에 선물의 드리블이 심상치 않다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선물 쪽에 2,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어제 오후장에서 좀 어거지로 올렸던 파생시장의 어떤 그 상승을 다시 한번 돌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10분봉 정도를 보고 계시고요. 어제 한 2시 구간부터 3시까지 마지막 동안 한 2, 3포인트 올렸던 이 지수 선물을 오늘 다시 오전장에서 다시 누르면서 되돌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 한 2시 정도 가격을 지금 263선 정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장 초반 가파른 선물 쪽의 하락은 역시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하는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한 700억 정도밖에 사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9일 이후에 본격화됐던 9월 6일, 9월 5일 다 5천억씩 들어오기 시작했던 외국인이 어떤 날은 1조 4천억 원도 사기도 했었었는데 자, 추석 들어가면서 3천억대로 줄었었고요. 어제 놀랍게도 778억밖에 안 샀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팔고 있어요. 자, 그런 흐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단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어제 연기금의 방어가 상당했었죠. 어제 연기금이 한 1,600억 가까이 매수했었는데 이것이 올 들어 네 번째로 많은 매수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냉정히 보면 어제 연기금이 안 샀으면 어제부터 2,000은 반납됐었다 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520선에서 아주 지겹도록 한 3주 동안 헤매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526.7포인트. 코스닥은 아무도 지금 지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분봉 보시죠. 또 소수점이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소수점은 없네요. 낙폭이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스피와 진행을 거의 비슷하게 했다 하겠습니다. 분봉이 비슷하죠. 528선에서 524선까지. 안타깝게도 코스닥은 괜시리 플러스 출발했었다가 가파르게 꺾이며 파란불로 불 색깔까지 바꾸게 됐고요. 물론 코스피처럼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습니다만 이 낙폭 만회 과정이 코스피처럼 빠르지 않은 것이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시장에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코스닥의 수급입니다. 어제 진짜 오래간만에 코스닥에 외국인도 사고 뭐 조금이지만 기관도 사면서 소위 쌍끌이 매수세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오늘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양 매도로 바뀌었으니까 코스닥이 왜 파란불에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못 올라오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고요. 기관도 어제 쬐끔 사는 것 같더니 역시 하루 만에 그렇지 어제 잠깐 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이 역시 또 코스닥이 좀 빠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매수세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잠시 후에 오늘 들썩이고 있는 테마인 전기차주도 종목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환율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요, 오늘 1076원 40전 정도에서 움직이면서 어제 종가 대비 4원 20전 정도 위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막판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바뀌었었거든요. 물론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쏟아졌다 이런 분석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다시 올라서 하단은 조금 또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의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8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어요. 어제 종가가 1072원 20전, 어제 저가가 1072원 10전 정도였으니까 1072원 정도에서 일단 바닥을 좀 찍은 상황에서 오늘 4원 정도 다시 오르면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요. 간밤에 일단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NDF에서 3원 정도 오르면서 오늘 상승이 충분히 예고됐던 그런 재료가 있었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달러 인덱스도 소폭이지만 약간 지금 저점을 찍고 약간은 약세가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요. 윌리엄 다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연내에는 QE 축소가 가능하다라고 언급한 부분하고요. 다우지수가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회피 성향, 다시 말해 안전자산인 달러화 쪽으로 조금은 투자하려는 그런 성향이 생긴 분위기가 달러화 강세, 다시 말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변수 중에 이 두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요. 부채한도 협상과 미국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그리고 QE 축소 이런 것들은요 언젠가 연내 QE 축소를 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정치권의 그런 협상은 결국에는 정치권끼리의 어떤 기싸움만 하다가 막판에는 타결이 될 것입니다. 뭐 북한이 펼치는 벼랑 끝 전술 같은 걸로요.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에 다 그런 어떤 정치적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것은 미국 자산, 특별히 달러화에 대한 특별히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한번 불러오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 것이고요. 그 얘기는 다시 원달러 환율이 충분히 다시 상승하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곧 어제 좀 저점을 찍었지만 1070원대 정도 초반에서는 지지를 받고 원달러 환율은 일단 상승할 재료들을 훨씬 더 중장기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환율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원달러 환율을 일단 저점에서 묶어두고 있죠.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지표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다 파란불이에요. 이런 적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낙폭은 별로 크지 않네요. 하이닉스가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만 그래도 오히려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자리지 추가 하락을 걱정할 자리는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기아차가 한 1.6%대, 뭐 차들은 훨씬 여유가 있고 현대차는 어제도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요. 현대차는 뭐 계속 지속적인 그런 수급도 좋고 최근에 어제 연기금이 그렇게 들어오면서 담았던 종목들이 뭔지 아세요? 한 베스트 5 정도 꼽아보라면 여기 거의 다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코덱스 200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삼성물산 최근에 이제 엔지니어링하고 지분 관계가 좀 있었던 그러니까 결국 전차 대표 종목은 연기금이 자금을 쏘면서 들어왔다라는 얘기니까 차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어제 21선을 겨우겨우 지켰었거든요. 잠깐 차트를 좀 볼까요?
삼성전자의 어제 변동폭이 시장의 변동성을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어제 삼성전자가 1.6% 정도 하락하다가 종가는 1.4%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 빨간 선 올라오는 21선을 사실상 어제 되살리는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었는데 오늘 다시 결국에는 키워보면요. 21선에 걸치는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2주 동안 향후 61선 130만 원대 정도까지는 흘러도 괜찮지만 이 자리는 지켜야 된다. 관찰해보자 의견 낸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나머지 종목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판 보여주시죠. 신한지주가 52주 신고가 정도 상태에서 역시 약간 매물을 오늘 받고 있고요. LG화학도 최근에 32만 원대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 눌리는 것 자동차와 비슷한 맥락이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이 살짝 재밌는데요. 잠깐 어제 보통 건설, 철강, 화학, 기계 그야말로 잘 갔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이 어제 좀 들썩일 때, 좀 많이 빠질 때 조정을 다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살만한 기회를 어제부터 좀 주기 시작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약간 더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차트 좀 열어보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갈 때는 좀 부담스러웠었고요. 이렇게 또 급등할 때 따라 사기는 좀 그랬었는데 드디어 이제 5일선 까만 선에 조금 붙는 음봉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특별히 기관의 매물이 좀 많았었던 대우조선해양은 어제 이미 이렇게 5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낙폭은 제한적으로서 시가보다는 지금 현재가가 높은 양봉으로 5일선을 빠르게 하루 만에 회복하려 하고 있죠. 조선주는 일단 매수가를 조금 주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동양그룹주 살펴야 되겠죠. 특별히 가장 알짜 회사이자 삼척 화력발전소 돌리는 동양파워를 이제 정말 매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양파워가 매각되면은 동양그룹이 지금 당장 만기도래하는 CP 막는데 필요한 7, 8천억 정도 혹은 많게는 1조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유동성이요. 다행인데요. 만약에 원한다면은 동양 매각을 동양 매직을요 100% 정도 지분 전량 매각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그룹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양그룹지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많게는 4% 정도, 동양시멘트가 3.5% 정도. 어제 좀 급등락이 심했었는데 그래도 어제 이미 약간 플러스권을 보여줬었고요. 오늘 추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네요. 자, 이번엔 태양광주입니다. 오늘 아주 장 초반은 이 태양광주에 오늘 무슨 소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지금 조금 안타깝지만 상승폭이 장 초반보다는 조금 줄어 있습니다. 그래도 오성 LST가 한 5.7%, SNU가 오늘 좀 눈여겨 보여지는데요. 인도에서요, 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한다, 추진한다, 이런 소식들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라이콤이란 종목을 기억하시는지요? 애플이 아이폰 5S, 5C를 주말 동안 한 900만 대 정도 물량 팔았다라는 소식에 부품주가 다 올랐을 때 막판에 상승폭이 다 줄었었지만 그나마 상승폭을 유지했던 종목이 바로 이라이콤이라는 백라이트 유닛 만드는 종목이었었는데요. 마치 어제 이라이콤과 같은 종목을 이 중에서 골라내라고 한다면 바로 SNU라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SNU 차트인데요. SNU가 오늘 이런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을 찍었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죠. 지금 충분히 매매한다면 손절을 한 8,100원대 정도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 고점은 지금 9,600원대, 500원대가 보입니다. 오늘 약간의 갭상승을 해서 부담이긴 한데 상승폭을 거의 유지하고 있죠. 태양광주 가운데 SNU 진행을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특징주입니다. 오늘 금호타이어는 대규모 블록딜 소식에 아침부터 급락을 했었었죠. 전일 종가보다 한 7% 정도가량 낮은 11,050원 정도가 매각 가격이었었는데요. 때문에 오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약간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블록딜 소식 때문에 5% 정도 급락했지만 낙폭은 3%대 정도로 좁히면서 11,450원 정도 왔는데 11,500원대 아래에서는 분할로 신규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었고요. 와, 네이버 대단합니다. 잠깐 페이스북 주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뻔하겠죠. 사상 최고가를 지금 페이스북이 경신하고 있는데 이제 주당 $5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49.66불까지 찍은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네이버가요. 오늘까지 9월달 들어서 분할 재상장한 이후에 이제 8월은 그거 준비 때문에 거래가 안 됐었고요. 9월 한 달 동안만 보면 상승률이요 23%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찍었는데 네이버는 이렇게 자꾸 주가 흐름이 페이스북과 연동되며 좋아지고 있으니까 증권가에서는요 목표가를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근데 보유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어요. 계속 9월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조금 부담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 괜히
높은 가격에 좀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55.4%까지 올라왔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외국인들 또 차익 실현하면은 이게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렇게 갭이 동반될 때 너무 무리한 매수는 하지 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나쁘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겠죠. 지금 네이버 라인의 모바일 메신저 지금 가입자 수가 한 2억 명 정도고요. 페이스북이 한 8억 명 정도 4배 차이가 나지만 1인당 수익성만 본다면 라인이 한 1.5 그리고 페이스북이 한 1 정도로 라인의 1인당 수익성이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아니 규모는 훨씬 가입자 수가 적지만 1인당 수익을 더 낸다? 네이버가 더 알짜라는 얘기죠. 지금 어떤 추격 매수는 조금 무리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나쁘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고요. NC소프트가 오늘 많이 올라요. 지금 NC소프트는 잠깐 차트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길드워2 하고요. 블레드솔 아무리 못해도 이 올해 말 그리고 내년도 초 정도에 중국에서 상용화가 충분히 무리 없이 스케줄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오늘 이 노란 선을 돌파하는 노란 선 보이시죠? 이게 돌파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전 고점을 오늘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양봉자리가 오늘 서고 있습니다. 18만 원대가 지금 돌파가 되고 있는데 조금 싸게 18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도 보시면 이전 고점까지는 적어도 이 큰 음봉을 맞았던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오늘 나온 바 있습니다. NC소프트 차트였고요. SK이노베이션은 어제 오늘 좀 빠져요.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크게 급등도 못했었는데 기관 매물이 어제 오늘 또 최근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깊고요. 사실상 7월 이후에 이 주가하고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정제 마진도 고점을 좀 찍고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적어도 내년도 정도는 돼야 확실하게 수익이 난다라고 하니까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가운데 시총 1위주 가운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걸려있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시세 조정을 했느냐 그 혐의 자체로 인해서 그 혐의가 만약에 정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론이 오늘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2% 정도 오르고 있긴 한데 47,000원대까지 갔다가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지금 다시 46,000원대 후반으로 내려온 것이죠. 결과를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주가 방어 차원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약간은 시세 조정 혐의 자체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마만큼 벌금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페널티 정도는 충분히 셀트리온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전문가들이 한번 분석을 해준 바 있습니다. 오늘 어쨌거나 중요한 결과가 셀트리온 관련해서 달려있는 날이니까 같이 좀 챙겨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별로 분위기가 양시장 모두 좋지 않은 가운데 오늘 이 테마만큼은 정말 제대로 물 만났습니다. 바로 전기차 테마인데요. 재밌게도 중국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뭔가 모멘텀 하나 일으키면 대단하잖아요. 2017년 그러니까 한 앞으로 4년 정도까지 전기차를 20만 대 이상 보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호재입니까? 태양광도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크게 바람이 일었었고요. LED도 중국에서 다 조명을 LED로 바꾼다 이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수요를 의미하거든요. 오늘 상신 EDP가 상한가를 상하프론테크도 상한가를 찍었고요. LNF가 심상치 않다면 상한가를 지금 안착은 못했지만 한번 건드리긴 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이고요. 그리고 PS텍, PNT는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들 좀 재미있는 종목들인데 상하프론테크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 차트는요. 이 종목이 조금 느리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었었는데 느린 만큼 오늘 곧바로 전고점을 뛰어넘는 이런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오늘 상한가가 이런 모습으로 쭉 횡보하다가 소식에 이렇게 갑자기 큰 양봉을 세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같은 패턴이 아니라 같은 전기차라도 기술적으로 전혀 다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참조를 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죠. 출선 8에서 상한가 치는 종목들 보여드렸고요. 수성과 승화 프리텍을 아시는 분,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잊을 수가 없겠죠. 어제도 상한가, 엊그저께도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 치고 나서 오늘 1에서 3%까지 추가 상승하는 절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는 강한 종목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앞서 보였던 종목들은 약간 후발주자로 하지만 또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코스모화학과 일진머티리얼즈도 언제나 전기차, 2차 전지 하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강해 보여요. 이전 고점을 약간 넘어서는 그런 차트거든요. 코스모화학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한 6% 가까이 오르면서 이전 고점이 12,000원 벗기기 일보 직전에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즈는 이미 약간 넘기려고 하는 역시 오늘 약간 진행이 눌림목 이후에 61선 지지받고 쭉 돌리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급등락하는 종목 외에도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겠네요.
이외에도 중국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ICT인데요. 이미 들으셨죠? 포스코 ICT가 드디어 오늘 만원대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 ICT의 자회사 가운데 포스코 LED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허베이그룹, 이제 조강 생산량, 철강 생산량으로는 사실상 2위하는 허베이그룹에 관련된 회사하고 사실상 합작 회사를 세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이제 확실히 LED 조명 시장 쪽에 진출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오늘 3.7% 정도 오르면서 약간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폭이 제한적이긴 하나 만원대가 드디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약간 눌림목 이후에 다시 만원권에 재진입하는 충분히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오늘 진행이 좋죠. 베이직하우스도 뭐 하반기에 중국 법인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오늘 오르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더 차트가 괜찮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중국 PCB 업체하고 오늘 역시 M&A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수페타시스는 PCB 업체가 아무리 헤맬 때도 이렇게나 좋은 진행을 7월달, 8월달 보이면서 9월달에 들어서도 9월 초반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아주 가파르게 물량이 나와서 우려가 컸었죠. 아주 가파르게 많이 오른 만큼 8%대 한번 음봉을 크게 꽂았고요. 약간 이제 바닥을 좀 잡은 이후에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노리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물량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그 이상의 오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네요. 네, 특징주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어제 기관의 손절매 물량이 나왔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구글의 모바일 오피스인 퀵 오피스 무료 배포 소식 때문에 좀 흔들렸었는데 어제 52주 신저가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주식이 안 되니까 기관이 모르겠다 하고 손절매로 다 버려 많이 물량을 좀 뺐었습니다. 어제 그 바람에 신저가를 찍었는데 오늘 조금 저가 매수세가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권리락 때문에 오늘 8% 정도 급등하는 거죠. 태산 LCD는요 M&A 때문에 뭐 연속해서 상한가도 찍었다가 이것도 M&A 안 한다 그래가지고 연속해서 하한가도 찍었다가 이 종목은 뭐 잘 가면 점상이 연속이고요. 잘 못 가면 점하가 연속으로 나오는 종목. 오늘은 M&A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다가 다시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디스타라리아는 아시겠지만 김종학 프로덕션 지분 100% 갖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최대 주주 변경 소식 때문에 상한가 찍었다가 물량 빠르게 나오면서 상승폭이 5%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아이센스 잠깐 볼게요. 아이센스는 혈당 스트립, 혈당 측정기입니다. 요 이제 기능을 휴대폰에 다 집어넣게 되면 이 회사는 상당히 좀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아이폰이나 갤럭시 쪽에 지금 다 공급이 특별히 아이폰 쪽 확정이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요. 이것도 사실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조금 헤매는 이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이 아이센스 참 괜찮은 종목인데 왜 이렇게 조금 힘겨워할까라고 했었는데 역시 이 정도 좀 오늘 약간 넘기려는 시도가 갭을 동반하면서 어제 그제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센스는요. 일단 제1공장 증설로 인해서 설비 투자가 확대된다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실적 호조 전망까지 오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는 파나지는요 중국 업체하고 한 200억대 정도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나지는 유전자 분석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 오늘 60일선을 아주 강하게 깨고 있습니다. 지금도 7% 정도, 아까 이제 10% 정도 넘게도 급락하기도 했었었는데 60일선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60일선 정도 이미 깼기 때문에요. 비중을 적당히 좀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팁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천을 둔 공방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기관은 끝끝내 살 생각이 없어 보이죠. 사는 주체는 그래봤자 장기 투자하는 연기금 정도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약해지고 있긴 하나 지금은 또 현물 기준으로 매수로 일단 돌아서고 있긴 하네요. 이러다가 오후장에 또 다시 한번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일단 매수 강도는 지금처럼 조금 떨어질 순 있겠으나 외국인들 그렇다고 바이코리아에서 셀코리아를 완전히 변심하는 것은 추세 반전의 시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중국 모멘텀을 계속 좀 주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중국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듯이 차트에서 보여드린 바대로 중국은 빠지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중국장이 한 번 더 본격적으로 상승할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오히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시간에요. 시장의 조정 강도가 크면 클수록 이때다 하고 대형주, 예를 들어 조선주 같은 거 지금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 언제 살려고 하냐. 조금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왔었고요. 애플 관련주는 특별히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싸져 있는 상황에서 아이폰 5C보다 조금 더 비싼 저가형이 아니라 아이폰 5S가
훨씬 더 비율로 볼 때 많이 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말 900만 대 팔대요. 그러니까 뭐 수익성도 조금은 의문이 해소되는 시점인데 싸져 있는 상황에서 애플 제품이 의외로 신제품이 별로다라고 했었지만 잘 팔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조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뭐 각광받고 있는 테마 중에 역시 주도 테마는 전기차라고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중국이 또한 중간에 상당히 큰 어떤 그 군부를 떼줬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테마는 종목별로 아까 제가 그래서 좀 자세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잘 한번 너무 비싸게 말고 적당한 가격에 잘 한번 매수하셔서 수익을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낼 것인가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사는 걸로 봐서 오늘 오후장까지 끝까지 시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세 번째 제품인 갤럭시 노트3와 새로운 스마트 기기 트렌드를 주도할 갤럭시 기어를 국내 시장에 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서초 사옥에서 갤럭시 노트3 월드 투어 2013 서울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최근 독일 IFA 2013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국내외 매체로부터 큰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 이돈주 사장은 삼성만의 고유한 스마트 기기 카테고리로 자리매김한 갤럭시 노트의 명성을 갤럭시 노트3가 이어갈 것이라며 전작의 성공을 뛰어넘어 삼성 휴대폰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최근 6개월 동안 0.4에서 0.5%포인트씩 하락해 최저 연 3.4%까지 낮아졌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적금 금리보다 낮은 대출 금리도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들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시티은행 3.51%, 기업은행 3.57% 등 3% 중반 금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들어 줄곧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2월 4.02에서 4.06%에서 지난달 3.62에서 3.96%로 많게는 0.5%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9월 25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